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오는 9월 9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2015 서울 안보대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도와줄 서포터즈를 선발한 데 이어 공식 의제를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오세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 서울 안보대화가 종전 70년, 분단 70년, 도전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9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서울 안보대화에는 33개국과 4개의 국제기구의 차관급 국방관료 등 2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첫날 각국 대표단의 양자대담과 전체 대표단 회의에 이어 장관 주간 환영 만찬이 열리고 2일차인 10일부터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개회식과 기조연설에 이은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한반도 통일과 글로벌 안보. 종전과 분단 70년을 맞아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동북아의 역사인식과 영토 분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5차에 이어 열리는 특별 세션에서는 보건안보와 테러, 핵 비확산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대규모 전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IS 등 극단적 폭력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이란 핵협상의 교훈을 북한에 적용시키기 위해 지역 국가들이 노력해야 할 협력 방안도 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3일차에는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터키와 호주가 참석하는 믹타 국방회의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이어 동아시아 해양위기의 진단과 관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촉발되는 국가 간 해군력 증강을 자제시킬 수 있는 각국 해군 간의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 3차 본회의에서는 사이버 안보와 국방 협력을 주제로 국가별 대응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아태 지역의 사이버 안보 규범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올해 대화의 의제와 일정을 정하는 한편 서울 안보대화 서포터즈를 선발해 오는 27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예로부터 바다의 중요성이 강조됐는데요. 국가의 해양력을 높이기 위해 해군과 해양수산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해군의 군사력과 해수부의 행정력이 합쳐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해양력 강화를 위해 해군과 해양수산부가 힘을 합쳤습니다. 해양력이란 해양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력의 한 부분으로 군사력인 해군력과 해양 관련 산업, 국민의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기관은 국민의 해양 활동을 보호하고 해양 영토를 수호하며 항만 개발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상선과 어선을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해양 주권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해양 인프라인 항만 개발 시 해군의 기지발전 계획과 연계해 민과 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항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두 기관이 해양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의 해양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도 힘을 모읍니다. 해군의 해상 초계기나 함정이 초계 임무를 수행할 때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이나 해양 오염을 감시하고 청소년들의 해양의식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 기관은 해군 참모차장과 해양수산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정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공군이 항공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2일 국토교통부와 국가항공정책 추진 상호협력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강구영 공군참모차장과 서운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공군본부 회의실에서 공군과 국토교통부 간 항공정책 관련 상호협력 기본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과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계획 단계부터 상호 간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반 사항을 협의하게 됩니다. 또 정보 교환과 교류 활성화 차원의 연락 장교를 운영하고 중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항공정책협의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분야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강구영 공군참모차장은 이 자리에서 공군과 국토교통부는 항공 분야의 정책을 함께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국가 안전이 보장되고 항공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67m 규모의 발사대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우리 군은 북한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 증축 공사 활동을 포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발사 시설은 지난 2012년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시설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7일 열린 국방정책 자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설립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증축 공사를 10월 전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공군은 지난 21일 일전투비행단에서 2015년 2차 고등비행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 35명의 조종사들이 빨간 마우라를 목에 걸었는데요. 네, 특히 6.25 참전용사의 후손인 권기수 중위와 공군 기상특기 하사 출신 고준영 중위 등 특별한 사연을 가진 조종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혜슬 하사입니다. 35명의 젊은 보람애들이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 6.25 참전용사인 할아버지 뒤를 이어 육사생도 여동생과 나란히 군인의 길을 택한 권기수 중위는 최고의 전투조종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65년 전 조국에서 지키신 이 대한민국을 제가 더욱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꼭 만수무강하셔서 지켜봐 주십시오. 필승! 권기수 중위는 또 이날 수료식에서 홍준기 중위, 임준수 중위와 함께 참모총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공군 기상특기 하사로 복무 중 조종사가 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공군 사관학교에 입교해 마침내 그 꿈을 이룬 고준형 중위도 화제가 됐습니다. 비록 주책은 단축 기사에서 전투 조종사로 달라졌지만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임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적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실력과 마음가짐을 겸비한 전투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필승! 신임 조종사들은 앞으로 자신의 주 기종에 따라 전투기와 수송기, 회전익기 등 항공기 조종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된 특전부대의 역할과 다양한 전투발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특수작전 전투교리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는 합참과 육해공군의 특수작전 전투발전 분야 담당자, 국방대학교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의, 첨단 장비 소개와 부대 견학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이상용 박사를 비롯한 국방 관련 전문가들은 군 정보통신 발전 방향과 특전부대의 통신체계 운용 방안 등 미래 특전부대 지휘통신 운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대테러와 침투 장비, 화력 장비, 무인기 등 국내외 방산업체의 다양한 첨단 장비들을 둘러보며 미래 특전부대의 전력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3년 내전이 발발한 남수단에선 60만 명이 터전을 잃고 떠돌이가 됐는데요. 이곳에 파병된 한빛부대는 난민들의 파수꾼이라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는 남수단에서 한빛부대 장병들의 작은 손길이 주민들에게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는데요. 국방뉴스 연속기획 남수단 한빛부대 동행 취재기. 오늘은 의료봉사와 질병 예방 활동 모습 함께 보시죠.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는 남수단 아이들에게 한빛부대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한빛부대의 보호 아래 있는 난민은 모두 2,300여 명. 부대는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으로 편성된 의료팀이 지역 내 6개 마을을 요일별로 순회하며 지난 1년 동안 12,000여 명을 진료했습니다. 이처럼 한빛부대는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남수단 지역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사람들이 신발을 많이 안 신고 다녀서 발에 상처가 많이 생기는데 뭐 위생 상태도 좋지 않고 잘 씻는 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작은 상처가 더 커져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마냥 신기한 방역 작업. 이쪽 마을에 모기로 인해서 말레리아나 뭐 황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한빛부대 의료진들은 주민 진료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해 방역 활동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Key amongst the activities that they've been able to support is the development of a protection site. The ROC HMACs have also been able to provide us with direct support in ensuring that when we received a significant number of increase of troops from other countries to assist us with capabilities, engineering capabilities, to ensure that we can provide them with the necessary housing. I have to say I've been most impressed with their discipline, professionalism and the work ethic. I have both enjoyed and learnt from working with the Korean engineers.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고 평화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남수단 주민들. 한빛부대는 이들을 위해 오늘 또 희망의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녕 친구들아, 나는 지금 남수단에서 8개월 동안 유엔군으로 평화유지 활동을 하고 있어. 임무 완수를 잘하고 올 테니 너희들도 그때 동안 잘 지내고 있길 바래. Thank you for my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for supporting me. I will see you guys soon.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혜리야,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네가 내 파병 간다고 했을 때 울던 게 아직도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한국 가면 네가 지금 힘든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많이 행복하게 해줄게. 한국 가서 보자. 사랑한다. 서울시에 위치한 현충시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동구에 위치한 시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성동구 지역에서 관리하는 호국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찾아가 봤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군자교 인근 녹지대 공원 안에는 호국 무공수훈자 공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면적 6.8제곱미터, 높이 5m의 공적비는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베트남전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용전분투한 무공수훈자들의 업적과 숭고한 호국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같이 뭉쳐서 후세대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국가에 봉헌하는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적비를 세우고 후배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호국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2개의 팔각 배흘림 기둥과 1개의 원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의 팔각 기둥은 무공으로 나라를 지킨 호국 수호자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기둥에는 공적비를 세우게 된 취지문과 후원기관 등을 적어놨습니다. 호국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관리하는 서울지방보훈청은 이곳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서울 지역 현충시설을 관리하며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의 희생정신이 깃든 건축물이나 조형물과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있었던 장소를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를 본받아서 국민들의 나라사랑 마음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충시설 지정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개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 등 여러 관리 주체들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 끓는 젊은 나이에 6.25 전쟁을 치르면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무공수훈자들. 지금은 백발의 노년이 돼 자신들의 업적을 기린 공적비를 묵묵히 지키며 젊은 세대들에게 고합니다.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6.25 사변에 대한 생각이 차차차차 잊어지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민족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는 이런 굳은 결심이 희박해지는 오늘날 나라를 위하는 경각심을 더 고취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전쟁 역사에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무공수훈자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공적비를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흔히들 특전사 하면 낙하산을 이용한 공중 침투를 떠올리시지만 전시 상황에 따라 해상으로 침투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를 위해 특전사 요원들은 해상 장거리 수영과 잠수, 수상 강화 등 다양한 해상 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특전사의 고강도 해상 침투 훈련 현장을 김재한 기자가 전합니다. 멀리 고무보트 2대가 해안으로 접근합니다. 대원들은 납작 엎드린 채 매서운 눈빛으로 사방을 경계합니다. 소음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전진합니다. 강원도 강릉 해안에서 펼쳐진 특전사 대원들의 해상 침투 훈련 현장입니다. 특전사는 낙하산을 이용한 고공 침투뿐 아니라 수상 침투를 위한 해상 척후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상 척후조는 전시 바다를 통해 상륙하기 전 먼저 침투해 정찰 활동을 펴는 요원들을 말합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은밀하고 신속한 작전이 생명입니다. 해척조 교육생들은 각종 항공기와 함정을 이용하여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해상 침투를 할 수 있도록 강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저희 교관들은 고립무원의 적지역에서 임무 수행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겸비한 특전 전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상 척후조는 항공기나 함정을 통해 먼 바다에 접근한 뒤 고무보트나 수영을 통해 해안으로 침투해야 합니다. 해상 장거리 수영 능력과 잠수 기술, 수상 강화 능력을 모두 겸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생들은 강도 높은 체력 단련을 소화합니다. 고무보트 10km 노적기를 비롯해 전투 수영 1.8km, 고무보트 이동 10km 등을 매일 반복 숙달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훈련이 고되고 힘들지만 특수부대의 일원으로서 조국을 위해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수 있는 세계 최강 체중의 특전요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엔 각 여단별로 선발된 97명의 교육생이 참가했으며 7월 13일 시작된 해상 침투 훈련은 다음 달 14일까지 5주간 계속됩니다. 훈련은 전투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앞서 특전사의 전투교리 발전 세미나 소식과 해상 침투 훈련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된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전과 같은 혹독한 훈련. 우리 특전사가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